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을 들어가는 이야기를 듣고 미쳤구나. 그 생각밖에 난 안 들었어. 그 생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회사원 연령대별 20대부터 한 뭐 40, 50대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와 그거에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얘 것만 생각했어 그냥. 네? 얘 나이 때 필요한 것만 해서. 아, 제명 맞춤 아니야? 아니 그냥 뭐 과장님도 많이 지금 내용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는데 생각하는 게 나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연령대가 더 다른데. 아,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대는 사실 시간이 많잖아요. 가정이나 뭐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사실은 뭐 자유로우니까 제가 생각하는 20대 때는 뭔가 더 공격적이고 그래도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안정적인 상품은 30대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20대 때 내가 뭔가 투자를 뭐 1,000만 원에서 사실 500만 원을 날린다고 해도 그 20대 때는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또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 중에서 투잡을 뛰는 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추가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왜냐면 체력이 되니까.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거를 좀 하이 리스크더라도 하이 리턴 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상품을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또 30대 때는 뭐 요즘에 결혼이 많이 늦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30대 중반에는 그래도 많이들 이제 결혼 생각을 하시고 또 결혼을 하고 2, 3년 안에 또 아이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대처럼 뭔가 체력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성을 확보를 하면서 뭐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인생의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좀 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을 투자하는 게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미국 우량주를 분산 투자해서 좀 길게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예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익은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국내 주식으로는 단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30대 중후반에 뭐 코인이라던가 잡주라고 하죠. 그런 잡주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뭐 40대, 이제 50대부터는 요즘에는 글쎄요, 퇴직 나이가 좀 점점 또 빨라지다 보니 근데 수명은 또 엄청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퇴직하고 60대 이후부터의 또 노후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연금이라던가 세금이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뭐 IRP라던가 이런 퇴직연금이라던가 이런 은행 상품을 좀 알아보고 가입을 해서 그거를 투자 상품을 굴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 부장님이 계속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윤 과장님 다 했죠 이제. 네. 나 지금 방송 지금까지 한 7, 8년 하면서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 입이 근질근질하게 입이 네. 근질근질해가지고 보세요. 생각하는 게 예. 달라요. 일단은 너무 달라요? 나랑 너무 달라서 싸우자 유경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대는 솔직히 투자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나도 나름 이제 열심히 20대 학생 대학 생활을 이제 보냈기 때문에 뭐 학생 생활 동안 항상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었던 적은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네. 내 경험 난 그냥 내 경험을 빗대어서 이제 나는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20대는 나에게 투자는 없었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내가 지금 겪었던 20대랑은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솔직히 부장님 20대 때 뭐 사람들 증권 투자니 미국 투자 안 했잖아. 맞아요. 여기 그때 그때는 없었잖아. 거의 뭐 그래. 미국 주식이란 거를 누가 했어, 미국 그때? 사람들만 했지. 미국 사람들만 했지. 한국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었지. 기회가 없어서 그만큼 정보나 이런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것 같아요. 그때랑은 지금이랑 그런 투자 20대? 환경이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도에 예. 몇 살? 저 5살, 6살. 그래, 알았어. 사실 2002년 월드컵이 저한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어. 투자하는 게 워낙 다변화되고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 예. 그래도 20대 학생 때는 투자보다는 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놀다 보면 끝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리고 이제 졸업하려고 취업 준비하고 그렇죠. 투자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과장님한테 꼰질 늦게 했어. 뭐. 봐봐 내가 30대 사회 초년생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썼는데 응. 나보고 딱 보자마자 부장님 30도 아닌데요? 저 내년에 30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확실히 해야죠. 제명이를 생각하고 제명이 나이 때 나는 이렇게 입사해서 어떻게 했었나 그리고 지금 제명이라면은 뭘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 나는 일단 좀 구성을 한 5개 정도로 좀 나눠봤어 이거를. 이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기 전에 예. 자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한 달에 소비하고 지출하는 게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내가 비용에 대한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한번 최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카드를 쓴 게 있기 때문에 할부를 또 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뭐 3개월 할부 정도는 어느 정도 그렇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요걸 생각했을 때는 한 2달 정도는 과감하게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소비를 하되 아예 내 자금을 리셋한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아까 우리 유경 과장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돈을 벌 기회도 계속 있으니까. 요즘은 그게 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다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 물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즘 친구들이 확실히 많다는 걸 많아요. 느껴요 엄청 지금. 많죠.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을 들어가는 이야기를 듣고 미쳤구나. 그 생각밖에 난 안 들었어. 그 생각밖에. 일확천금. 물론 일확천금은 그냥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진짜 많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30대 중반까지는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정추구형이어야 돼.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해서 현금성 자산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내가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야지 알지. 나에 대한 맞는 투자 방법을 그때 습득을 내가 해야 될 거 그거는 아니야. 마지막 30대 후반에 결혼도 하고 마지막에- 애도 낳아야 되는데 어. 어떡할 거야? 그럼 그때 코인 해봐? 일단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알았어. 일단은 현금성 자산 그리고 채권 그리고 ETF 실물 자산 마지막에 이제 주식까지. 예. 근데 비중을 이제 현금성이랑 채권은 어쨌든 안정형이잖아. 그쵸. 큰 이자를 바라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비중이 실제로 나는 근 70% 가까이 집어넣었단 말이야. 60에서 맥스 70%까지 되게. 네. 그리고 ETF도 어느 정도는 중립형이란 말이지. 이게 예. 그 전체적인 인덱스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여서 예를 들어 시장이 성장세의 흐름을 우상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면은 물론 전 세계 인덱스는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우상향을 계속 그려왔고 글로벌 사회가 발전해 왔으니까 우상향을 해왔단 말이지. 그래서 인덱스 투자는 ETF나 해지 수단이 있어야 돼. 인플레이션. 그건 단순하게 예. 금이야 금. 실물 어쨌든 자산 쪽이요. 금은 지금은 뭐 KRX에 금을 직접 사도 되지만은 금 ETF도 있단 말이지. 이쪽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여기도 이런 실물 자산은 제일 비중을 낮게 뒀어 나는. 변동성이 또 크고 한번 가격이 꺾이면 크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갖고 있다. 뭐라도. 근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한번 솟구칠 때 크게 솟구치면 떨어지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지. 비중으로 최대 20%까지 봤던 게 이제 주식. 20%밖에 안 봤어 나. 10에서 20. 근데 20%도 너무 낮은 큰 거 아니 근데 20% 난 크다고 생각을 해. 진짜요? 그것도 성장형으로만. 전 너무 대- 작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했어. 최소 40% 이상은 이거 봐, 얘는 지네들이 얘기하잖아. 내가 지금 하는데 내 공감을 못해 지금. 나는 모르겠어, 지금 나는. 여기에 지금 피 말리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토스, KB 뭐 이런 데들 각종 은행들 예. 파킹 통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 파킹 통장에 이자도 많이 주고 거기에 이제 일정 기간 돈을 계속 넣어두면은 그래서 파킹 통장을 있다거나 이제 증권사 CMA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회사 지금 CMA 계좌 만들었어?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증권회사 CMA 계좌가 예. 금리가 상당히 좋아요. 제일 은행보다 괜찮을까요? 은행보다 은행 그냥 넣는 예수금보다 훨씬 좋다고. 기본이라고. 예전에 나 때 예. CMA가 정말 유행할 때가 2008년도부터 10년도 나 신입사원 때 완전히. 그때는 동양증권의 CMA가 우리나라 최고였단 말이지. 최초의 CMA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특히 금융 쪽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동양증권 CMA 계좌 파가지고 거기다가 월급 다 넣어놨어 그냥. 그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동양증권이 CMA가 대박이 났어. 초대박이 완전히. 진짜 초대박이 났었단 말이야. 나도 했었어 심지어.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 CMA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증권회사 직원들은 각 회사에 있는 상품이 있으면은 다른 회사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입은 할 수 있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것만 하게 되지만은 자기 회사 거 쓰면 되니까 우리 회사도 CMA 그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회사 거를 이제 갈아타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 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는 게 내가 일을 안 하고 6개월에서 1년은 놀고 먹을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일을 할 때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때가 아니겠지만은 일을 안 하더라도 최소 한 10개월 정도는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구직 활동을 하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아파서 쉴 수도 있잖아요 일을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필요해. 특히 어린 나이 때는 저도 이제 내 나이 때가 되면은 예.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없어. 그런 사람 어딨어 요즘에 다 날렸지. 마이너스 통장이 크게 나와. 오래 다니면은 포기? 마이너스 통장이 자기가 뭐 그러면은 100이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5배는 나와. 그러면 어쨌든 빚을 더 내서라도 나는 어쨌든 살 수가 있으니까 채권 안녕 추경을 해야 된다고 나는. 요즘 같은 경기에는 또 채권 수익률이 괜찮지. 좋을 때는 괜찮죠. 10%가 10%도 넘게